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포트폴리오 관리, 멘탈 관리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프리마켓 이전부터 9시 한 30분까지 개장 상황을 체크하고 녹화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느껴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의 변동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중동 이슈, 사실 뭐 미국과 이란이 결과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전쟁하기 싫어한다는 부분은 둘 다 표명을 했다. 다만 어떤 결과물로다가 마무리를 짓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라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선물 지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선물 지표가 상방으로다가 예를 들면 계속 찍힐 만한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떤 일정 부분 안정세를 갖다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동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주가의 반등폭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본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살려나갈 건데 사실 중동 이슈 때문이라도 우리가 방산 분야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또 섹터가 또 생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전, 뭐 우리가 하고 있는 반도체, 조선 이런 것들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중동 이슈 마무리되고 조선 쪽도 지금 빌빌하고 있는데 조선도 제가 볼 땐 충분히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관심을 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LNG 터미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LNG 수출하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 중동에서 시설물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재건하는 데는 또 상당히 많은 또 한국 건설 기업이 또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 터미널 또 보수나 수리 또 이런 것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기업 바로 S&T 에너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앞으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금 흐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들은 좀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연속 이틀 내용들을 보면 하방이 좀 경직되어 가는 모습에서 5,300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께 제가 분할 매수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5,300 이하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평단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하면 한 6종목 정도는 지금 양전환이 돼 있죠. 플러스권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6종목 정도는 마이너스 5% 안쪽, 또 6종목 정도는 10%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내용들이다 아니다? 별로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바깥에 있는 종목도 한 6개 정도가 있죠. 얘네들은 좀 시간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제가 4등분을 해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6개, 6개, 6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비중은 극히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25%고요. 그죠? 25, 25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또 우리가 잘 또 관리해서 또 극복해 나가면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75% 이쪽에서 움직여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익 내는 거 다 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좋아지는 과정,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더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의 케어링 하면서 또 좋은 또 결과 또 다시 만들어내게 되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글쎄요, 잘 안 따라하셔가지고 멍뚱하게 거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서 또 적응을 잘 해주시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서술이 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정 속에서
큰 시스템적 에러, 저는 미국에서 발생된 에러,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지,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미국이 좀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상당히 커진 거지,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미사일 쏜 정도밖에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 상황까지는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우려가 되는 것들이지, 실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가 좀 피곤해질 뿐이지, 또 머리가 복잡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쟁 같은 경우는 수행 능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지금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돈이 없으면 빚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좋아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에 국민도 없을 뿐더러 국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 다시 또 포지션을 잡았죠.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삼성전자 많지 않아 주가 상승폭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AI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두산전자 위지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주가가 2, 3% 성장을 한다 그러면 두산도 2, 3% 정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핵심 가치로 보게 되면 요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재건 이슈도 조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 부분들 세 개가 다 어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두산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 저거 세 개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다음 밑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나 테스나 이런 거 두산 테스나야 뭐 그냥 양호하니까 반도체 테스트기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뭐 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두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글쎄요. 사업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구조들에서 나쁜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는 구조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수요가 앞으로 빠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그래서 우리가 좀 차트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선, 그러니까 저는 전쟁이 터진 자리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을 때 항상 주가나 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거 말고도 그다음부터 계속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근처에서 우리가 공략을 시작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눌리는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 그걸 비중 확대해 주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항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드릴 땐 하방 관리라도 하는 상방 관리는 별로 하지 않아요. 상방 관리는 올라가는 건데 뭐 프로스인데 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만 좀 신경 쓰시면서 관리해 나가면 또 좋은 또 수익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까지 보냐고요? 예, 좀 110, 120만 원 조금 밑에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목표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에서 한 15%이 정도 수익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해야죠. 아마 그쯤 되면 또 삼성전기라든지 뭐 심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서킷 이런 것들도 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빌 거예요. 뭐 그렇게 좀 묵직한 걸로 좀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래함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스몰캡 같은 경우를 갖다 너무 많이 포지션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다가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제가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LNG 설비가 많이 박살도 났고요.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LNG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알래스카 LNG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뭐 그 이유 보겠어요. 알래스카 LNG 개발 좀 하자 뭐 그래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LNG 수출을 많이 좀 해보겠다라는 것들이에요. 최근에도 보면 트럼프가 속내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중동이 없으면 원유 미국에서 사가 우리 남아돌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유 부분은 아닐 거고요. 제가 볼 땐 이 LNG 쪽 미국 같은 경우는 농장에 이제 LNG 가스 이렇게 박아놓고 나오는데 그걸 사가는 곳이 없으니까 계속 태워버리는 거죠. 왜?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막아버리면 다시 또 개발하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태워버린다고 해요. 그만큼 가스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으니까 이야기 들은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 그거 다 돈인데 팔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하게 되면 보수층 지지도 상당히 얻을 수 있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는 건 에센트 에너지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쪽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리포트 드렸습니다. 자, 동사가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밸류를 좀 못 받는 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베타 지수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 베타는 민감도 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민감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는 보통 이제 밸류가 뭐 한 2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는 좀 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받을 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그죠? 엄청나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글쎄 최근에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밸류를 갖다 쳐주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20%를 넘어가는 그 수준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요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뭐 매출도 늘어나고 뭐 피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작년도보다 한 2, 3% 정도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오는 내용들. 2025년도에 급격히 올라 2025년도의 주가가 사실 우리가 거래를 해봤었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빌빌거리다가 또 꼬꾸라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물이 좀 나오는 과정이 생기면 눌리면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가 바뀌는 내용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영업이익률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분기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농사 같은 경우가 항상 트렌드가 보면 이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쭉 끌어올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올해 움직이는 패턴과 가이던스는 이런 식으로 간다.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흐름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가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고생 좀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들어갔다가, 그죠? 음?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많이 눌려가지고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유지하시면서 또 기회가 되면 모멘텀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 의외로 보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의 움직임 폭이 들어올 땐 쭉 들어오고 나올 땐 쭉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인데, 일단은 저는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220일 라인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교차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물이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준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4만 6천 원, 이 정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4만 6천 원 정도 들어오는 자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 자리 정도 좀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하방도 열어놓고 공략해도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시그널 1, 2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수렴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여기 저점보다 높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4만 6천 원, 7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업황.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받을 겁니다. 최근 어쨌든 LNG 터미널 이런 게 박살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이제 중간에 갑자기 야 여기야 이게 관심이 많다고 해서 모멘텀 쪽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를 보고 들어온 수요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렸을 때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해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제가 증권주 두 개를 들고 왔는데, 미래에셋증권하고 삼성증권인데, 어떤 게 여러분들 더 나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셋증권은 시장 컨센서스가 어쨌든 8만원 이상 정도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넉넉하게 잡으면 10%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스펙이 높진 않지만, 적어도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거래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그렇죠? 이 이슈가 같이 있잖아요.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6월 달까지 가는 과정 속까지는 제가 볼 땐 크게 주가가 하방으로 빵 터질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증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그죠?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상당히 또 수익이 많이 생기는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영업이익 나오는 것도 지난해 대비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또 동사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증시가 꼬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준다. 또 시중에서 계속 자금이 유입된다. 최근에 또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은행권에 있는 그죠? 네, 예금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시장의 대기 자금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높이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해 보면 수익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종목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차라리 예고 거래할 바에는 6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보면 미래에서 벤처 투자를 갖다가 눌림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 부분이나 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은 또 그게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어쨌든 거래량과 스페이스X 이 부분이 이 동사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는 6월까지는 주가를 갖다 받쳐줄 내용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들은 삼성증권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정부 정책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세요. 뭐, 퇴직금에 이제 DC형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점점 확대돼 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가장 또 ETF 펀드가 또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가 또 삼성증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덱스 시리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모를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그죠? 코덱스 인버스, 뭐 코덱스 원유 선물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를 좀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가끔 거래하지만 코덱스로 합니다. 타이거 레버리지로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규모나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삼성증권 코덱스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올해 1분기, 2분기의 실적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가지고 나머지 하반기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별로 좀 많이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 2, 3분기 정도 가는 과정에서 6월까지 가는 과정만 보는 거죠. 제가 길게 보진 않으니까. 그러면 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증권주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 시리즈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래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내용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사에 대한 목표가는 시장에서 이 정도 먹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 또 배당도 또 짭짤하고요. 물론 미래에셋증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좀 잡혀 있어요. 변동폭은 크지 않고. 변동폭이 크다는 건 뭐 이슈가 많거나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움직이는 수익률의 차이지 실제로 움직이는 패턴이나 내용들은 미래에셋증권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데 주가의 움직임이나 받아주는 모양새를 딱 보면 삼성증권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증권을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수익이 나오면 이쪽 분야, 금융 쪽에서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넣을 건데 저는 삼성증권 쪽을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10만 원 내에서 해볼 만하고요. 뭐 충분히 제가 볼 때 11만 원 정도까지 가는 데는 무리수가 없다. 운 좋으면 뭐이 사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방 쪽에서만 여기서만 관리해주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권주 조정도 다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중동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SD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확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ASML로부터 삼성전자가 음,
ASML이죠. 예, 이거. 여기서 이제 장비를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거 다 갖다 놓아야 되면 또 EUV 관련된 펠리클 또 작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바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슈가 있는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SNS 텍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SNS 텍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FST 쪽 한번 넘어오면 EUV 관련된 공정에서 두 번 정도 수익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운이 맞으면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SNS 텍에서 답을 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최근에 보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냥 수렴이 다 됐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내용들이 좋으니까 일단 분위기예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은 분위기라니까 삼성전자가 꼬라박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해례비가 와도 주가 안 올라.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장 되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 같이 탈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가가 보통 조정을 받을 때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경기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게 이제 전체적 지수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반도체 전체적으로 전방이 나쁜가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엄청나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없죠.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과거처럼 큰일 터지면 저거 반토막 날 거야 이렇게 보시지 말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업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항상 지지하고 간다. 우리나라는 영어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체 시가총액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크잖아요. 전체 거의 40%를 차지하는데 뭐 크게 무슨 반도체 소부장까지 다 계산해보면 그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반토막 나면 지수는 그냥 팍 눌려버리는 거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그런 개념으로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개념에서 요거 이제 86,600원에 좀 잡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수급이 좀 빠지기도 하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렸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있을 거예요. 스페이스X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 돌 때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잠깐 해보는 걸로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이거 같이 즐기시는 분들은 제가 모니터링은 해볼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걸 또 재미나게 해보시려고 현금 여력 있으신 분들이 해볼만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은 지금 이 종목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눌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모멘텀 들어 얘는 또 화끈하잖아. 올라갈 땐 기본이 한 15%또 내려주니까 그런 맛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항상 긍정 마인드 유지하시면서 시장에 매크로가 개선되면 우리의 종목들의 60%는 대부분 뭐 한다? 수익 전환으로 간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